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이피17 고이왕의 체제 정비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이피18 근초고왕 전성기 이야기입니다. 백제 전성기의 왕은 고구려 왕을 전장에서 쓰러뜨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을 직접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분명히 기록된 사실이고 이름은 근초고왕입니다. 이 왕은 마한을 정리하고 남쪽 땅을 백제로 묶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외와 동진까지 손을 잡은 외교가였죠. 근초고왕이 즉위했을 때 백제는 아직 작은 나라였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긴 했지만 남쪽엔 마한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북쪽엔 고구려가 압박해오고 옆엔 신라가 잘하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먼저 안쪽부터 다지기 시작했는데요. 왕족과 귀족을 정리해 왕권을 한쪽으로 모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남쪽의 마한이었습니다. 마한은 수십 개의 소국이 느슨하게 묶인 연맹체였거든요. 백제는 이 연맹을 하나씩 흡수하며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근초고왕대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마한이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남해안 곡창지대가 통째로 백제의 손에 들어온 셈이었죠. 쌀과 철, 사람과 항구가 한꺼번에 늘어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백제는 마침내 북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당시 고구려는 북방의 강자였는데요. 백제도 더는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죠. 근초고왕은 태자 근구수와 함께 직접 군대를 이끌고 북진했는데요. 그 목표는 고구려 남쪽 요충지 평양성이었고 한 번의 결전을 노렸죠. 고구려 왕 고구 원왕도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백제군을 맞으러 내려왔는데요. 두 나라 왕이 같은 전장에 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삼국사기는 이 전투를 서기 371년 평양성 전투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백제군은 정예 보병과 기병을 앞세워 성 아래까지 밀고 들어갔거든요. 고구 원왕은 성벽 위에서 직접 군대를 지휘하며 백제군을 막아섰죠. 그런데 그 순간 날아든 화살 한 발이 고구려 왕의 몸에 박혔는데요. 고구 원왕은 그 화살 한 대에 결국 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한나라의 왕이 전장에서 죽은 일은 삼국 전체에서도 보기 드문 사건이었죠. 백제군은 전장에서 그대로 승리를 거두고 한강 유역으로 돌아왔는데요. 근초고왕은 도성을 한산으로 옮기고 새로운 왕도를 정비했거든요. 이때 백제는 한강과 금강, 영상강까지 아우르는 대국이 되어 있었죠. 북으로는 황해도 일부까지 영향을 미치는 넓은 영토를 손에 넣었고요. 근초고왕은 이 힘을 바탕으로 바다 건너 외교에도 눈을 돌렸는데요. 당시 중국 남쪽에는 동진이라는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백제는 동진에 사신을 보내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요. 동진은 근초고왕에게 진동장군이라는 관직을 내려 백제를 인정했죠. 이로써 백제는 중국 남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백제는 바다 건너 외와도 활발히 교류를 시작했는데요. 외는 곧 백제의 선진 문물을 절실히 필요로 하던 상태였죠. 근초고왕은 학자 아직기를 외로 보내 한문을 가르쳤는데요. 이어 박사왕인이 논어와 천자문을 들고 바다를 건넜죠. 외의 지배층은 백제 학자에게 직접 글과 학문을 배웠거든요. 백제는 외에게 문자, 유학, 불교, 기술까지 전해주었는데요. 이 흐름은 이후 아스카 문화의 뿌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교류의 상징이 지금도 일본에 남아 있는데요. 바로 7갈래 가지가 뻗은 신비한 칼 칠지도입니다. 이 칼은 일본 나라현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되었고 있는데요. 칼날 양면에는 금으로 새긴 60여 글자가 박혀 있죠. 그 글에는 백제 왕이 외왕에게 칼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래서 일본 학계 일부는 이 칼을 헌상품이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명문 속 동사와 어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준 형식이었거든요. 즉 백제 왕이 외왕에게 하사한 칼이라는 해석이 유력하죠. 당시 백제는 외의 문물을 주는 상위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칠지도는 그 외교 관계를 증언하는 결정적 유물이 된 셈이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칼은 1500년째 일본 신궁에 잠들어 있는데요. 제 입장에선 이 칼이 우리 손에 없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칼은 분명 그곳에 있으니까요. 이 칼의 명문에는 백제 왕세자가 외왕에게 내렸다고 적혀 있는데요. 내렸다는 표현 자체가 백제가 윗자리였음을 보여주는 단서였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 측 해석이 정반대거든요. 일본은 백제가 칼을 바친 헌상품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는데요. 그러나 명문 글자를 다시 읽어보면 그 해석이 무너지고 맙니다. 후왕에게 내린다는 한자 표현이 분명히 새겨져 있었거든요. 후왕은 윗나라가 아래나라 왕에게 쓰는 표현이었던 거죠. 결국 칠지도는 백제가 외에 내려준 위신제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다면 백제는 왜 외국과 그토록 가까이 지냈던 걸까요? 북쪽 고구려와 맞서려면 남쪽 동맹이 절실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초고왕은 동진과 손잡고 외와도 묶어 거대한 외교망을 짰는데요. 고구려는 그 그물에 갇힌 모양새가 되어버린 거죠. 백제는 이 외교를 바탕으로 한반도 중부를 완전히 장악해 갔는데요. 마한 자녀 세력을 정리하고 남쪽 영토까지 거머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제의 영향력은 바다 건너까지 뻗어나갔던 거죠.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이야기가 또 한 번 달라집니다. 일본서기에는 백제가 학자와 기술자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왕인이 천자문과 논어를 들고 바다를 건넜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외의 문자 문화가 백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백제가 외에 보낸 거는 책만이 아니었는데요. 칼 한 자루가 함께 건너갔는데 그게 바로 칠지도였죠. 7개의 가지가 뻗은 이 칼은 보통 무기가 아니었거든요. 칼 몸통에는 60여 자의 글자가 금으로 새겨져 있었는데요. 그 글자가 칠지도의 정체를 알려주는 결정적 단서였죠. 백제 왕세자가 외왕에게 내렸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백제가 외에 칼을 하사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이 칠지도는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계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그런데 이 칼을 둘러싸고 한일 학계의 해석이 갈렸는데요. 일본 측은 백제가 외에 바친 헌상품이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칼에 새겨진 글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었죠. 후왕이 받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의미가 명확했죠. 백제가 외를 제후국처럼 대우하며 칼을 내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해석에 대해서도 학계의 이견이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칼의 문구 자체가 백제 우위를 보여준다는 점은 분명하죠. 근초고왕의 백제는 그만큼 국제적 위상이 높았던 나라였거든요. 남으로는 마한, 북으로는 고구려, 동으로는 외까지 영향을 미쳤죠. 이 시기 백제는 동아시아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초고왕 시기 백제 영토는 한반도 중서부 전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 위세는 단순한 영토 확장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문화도 함께 퍼졌죠. 백제의 학자 아직기와 왕인은 외로 건너가 한문과 학문을 전했습니다. 외의 태자는 백제 학자에게 직접 글과 경전을 배웠다고 전해집니다. 백제가 전한 것은 글자만이 아니었고요. 불교와 공예 기술도 함께였죠. 이 흐름은 일본 고대 문명의 토대가 되었다는 평가가 학계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도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에 남아있는데요. 바로 칠지도죠. 칠지도는 7개의 가지가 뻗은 철제 칼로 1500년 넘게 보관됐습니다. 칼 몸통에는 금으로 새긴 명문이 있었는데요. 백제왕의 글자가 적혀 있죠. 이 명문 해석을 두고 한일 학계가 오랫동안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한국 학계는 백제왕이 외왕에게 하사한 칼이라는 해석을 제시해 왔죠. 근거는 명문의 문장 구조와 백제 연호의 사용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당시 백제는 동진과 교류하며 동아시아 외교 무대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근초고왕은 동진으로부터 진동장군 영랑 낭태수라는 자코를 받았습니다. 남쪽 마한 정복, 북쪽 고구려 격파, 동쪽 외 교류가 한 시대에 이뤄졌죠. 그리고 이 왕의 무덤이 1500년 만에 발견됩니다. 다음 편입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